옛말 이런 말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잘 풀어서 끼우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되고 아직 복당이 안 됐어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의석수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이때는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당대표가 누구였냐 하면은 이정현 의원이었어요. 이 이정현 의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 당에 컴백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주력 세력이 누구죠? MB계잖아요. 그 MB계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시킨 거고 피해자들이 친박계란 말입니다. 그 친박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 외곽에 다 퍼져 있는데 국민의힘 당이 못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은 쫓겨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MB계는 쫓아내야 된다. 비박계 주요 의원들이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나경원, 주호영, 황영철인데 이 나경원 의원만 제외하고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재륜해야 된다, 장동경 물러나야 된다, 비대위 꾸려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친박계 의원들은 대표적인 인사들이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윤상현, 최은혜 같은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다 지금 현직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딱 한 명 윤상현만 빼고. 윤상현이 배신 때려갖고 남아있죠, 이 당이. 박근혜 대통령 팔아먹고 이 당이 남아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리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지금 다 당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책임 있는 자들이고 이 자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환길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이쪽 라인이라는 겁니다. MB계 라인이라는 겁니다. 전환길은. 그래서 그 새끼가 그 난장을 부린다는 겁니다. MB와 박근혜의 싸움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그랬어요. 2002년부터 그랬어요. 이때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당을 쭉 이끌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할 때 그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그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이명박이 야로를 부려갖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때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힘을 썼던 사람이 전환길 뒤에 있는 김진우 목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긴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비박계가 먼저 떠났고요. 떠나서 만든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 김무성, 유승민이 주축으로 돼서 바른정당으로 친이계들, MB계들이 나갔죠. 이 라인하고 일치된 방향으로 지금 정치적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게 전환길, 황교안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바, 지향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친이계하고 지금 지향하는 바, 목적지가 일치하고 있는 게 전환길. 그 다음에 황교안이라는 거예요. 이 멤버들이 장동혁 흔들었던 다 그 멤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게 황교안이고 그다음에 전환길이잖아요. 대표적인 친박 3인방이 누구였냐 하면 그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대위가 또 출범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국정농단 하는데 친박 핵심 3인방이 책임이 있으니까 징계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징계로 친박계가 청산됐으니까 MB계들 다시 돌아와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바른정당 탈당해갖고 국민의힘 돌아와서 당을 접수해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각종 문제아들을 포섭해가지고 당을 장악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황교안이에요. 얘네들이 문제야. 얘네들이 계속해서 문제 일으킨 애들이에요. 윤상현이 나 박근혜하고 친하지 않다. 배신 때리고 남들 3년 받을 때 지는 1년 받았다. 박근혜를 배신한 결과 의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합니다. 참패하고 그때 뽑힌 당대표가 바로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가 정치를 너무 병신같이 했어요. 황교안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럴 땐 내가 쫓겨나가겠다 해서 보수 대통합 카드를 꺼내던 거고요. 친박계를 제외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한 사람을 배제한 통합이었다고.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충성파들은 적어도 김무성, 유승민 등등 해서 5명은 제외해야 그래야 보수 대통합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이 어땠냐 하면 우리 공화당을 통합해서 배제시켰죠. 오히려. 그래서 당에 뿌리가 없는 이상한 당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김영삼 사진을 걸어놓고 보수당을 하니 말이 되냐고. 김영삼은 옛날부터 민주당 사람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안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 당의 당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당에서 출당된 상태로 그대로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당은 주인이 그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박근혜인데 이때 통합한 멤버들이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등 3개 원내정당의 옛 친이계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옛 안철수계 인사들, 일부 청년정당 등으로 구성됐다. 일부 중도 세력이 가세한 모양. 그랬는데 여기에 빠진 게 우리 공화당하고 그 다음에 정강훈당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당이 개판이 된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그리고 아무런 근본 없는 안철수, 그 다음에 민주당, DJ에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이 4분 5열이고 정체성이 없는. 선거 전에 이렇게 4분 5열 돼 있었고 이제 개판 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이때 되게 많이 주장하시거든요. 부정선거가 없이 찐카로 붙었어도 지기는 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황교안이 사퇴하고, 사퇴하면서 문제에 김종인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김무성과 그 떨거지들 쫓아내든지 공천을 주지 않는다든지 서서히 물갈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의리를 지키다가 당 밖으로 쫓겨나서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지냈던 신의 한수, 정광훈, 고성국, 우리공화당 이런 사람들 다시 불려들이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보수 대통합인 거죠. 진짜 이 당 미친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된 지가 언젠데 복당을 아직 안 하냐고. 사면 복권됐을 때 복당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이 당이 근본이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죠. 근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 이때부터 보수당의 색채가 사라진 겁니다. 경제민주화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 강령이 경제민주화가 있다니까 이 당이. 김종인 색깔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비대위로 쭉 가다가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당대표를 먹은 게 이준석이라는 거죠. 거의 부정선거 느낌이에요. 네. 이 당대표 선거부터 K보팅이 국민의힘 선거 시스템에 적용된 겁니다. 이런 지리멸론 당 같지도 않은 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에 입당해갖고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했으면 이 당은 끝장났어. 없어졌어. 옛날에 없어졌어. 그런데 이 씨바 새끼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뒤에서 칼질을 해. 개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것도 조중동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또 탄핵하게 만든 것도 조중동이란. 우리 적은 누구죠? 조중동이죠. 조중동이 곧 MB계예요. 왜 전환길만 유독 TV조선 채널A에서 무슨 말만 하면은 크게 보도하고 해서 키울까요? MB가 조중동하고 관계가 동독해서 그래. 그냥 뜨는 게 아니라고. 전환길이 그냥 뜬 게 아니라고. 옛날에 한동훈도 그렇게 뜬 거예요. 당신들이 당해놓고는 지금도 다시 그거 이상한 걸 모르고 와 전환길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당신들은 진짜 사기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구나 하고 내가 느낀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명 변경 후 비대위원만 5번, 당대표 2명은 임기 못 채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당이 당원들이 투표해갖고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당을 이끄는 거는 몇 번 없어요. 딱 3번. 그리고 이 3번 다 중간에 다 쫓겨났어요. 조중동이 뒤에 작업 쳐가지고 쫓아낸다니까. 그 다음에 비대위는 조중동이 지들 마음대로 뒤에서 막고 해서 샤바샤바해서 야 너 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새끼들이 옛날 벌을 못 고치고 장동혁 지도부를 붕괴시키려고 했고, 그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앞장선 두 사람이 황교안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예, 이거 홍준표가 직권 결정해갖고 강제 출당시킨 겁니다. 이거. 이 새끼는 문재인보다 더 나쁜 새끼야. 이 새끼는 어차피 다 끝나고 감옥 가 있는데 왜 출당하냐고 씨발 새끼야. 11월 달만 해도 서서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됩니다. 결정적인 게 태블릿이잖아요. 네. 태블릿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해갖고 탄핵된 건데 태블릿이 조작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건 원인 무효잖아요. 그럼 다시 원상 회복해야죠. 원상 복귀해야죠. 조작에 의해서 탄핵된 게 명백하잖아요. 25년 2월 3일 이재용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허공했던 박근혜 뇌물 목적. 이재용이 경영권 계승하기 위해 갖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준 게 뇌물이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로 깜방을 갔다 왔고 그 때문에 탄핵을 받았는데 이재용이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다고요. 대법원에서 이거 무죄 받았다는 거. 네. 그럼 뇌물 때문에 탄핵된 것도 다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 심판했던 거 재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법에서 뇌물 유죄 받았던 거 재심해야 된다. 이거 재심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기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재심할 수 있는 거야.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야 윤호계 인마 씨발 백날 첫날 부정선거 스탑더스트 한다고 해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내가 새끼야 왜 이 얘기를 하겠어 이 새끼야. 장동혁이 지금 이거 추진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오셨던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공관위원장 이정현이 가장 충신한 말입니다. 김무성 몰아내라면 그거 몰아내려고 지금 이정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공관위원장으로. 그래서 지금 네. 국민의힘 당명을 변경하려고 해요. 기본소득을 지우고 자유시장 안보를 넣는 강령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당시켜갖고 상임 고문으로 앉히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지금 곧바로 이 특별 상임 고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앉히면 김무성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당의 상임 고문 제일 높은 새끼가 김무성이잖아. 근데 박근혜가 들어오면 김무성이가 입도 한 뻥끗 못한다니까. 보수의 법통을 이어받는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잘못 깬 단추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깨는 작업이에요. 그래야지 힘이 받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윤어게인 그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당 등 강경보수 우파 군소 정당을 하나로 묶는 사당 통합 플러스 박근혜 복당 시나리오도 동시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황교안 등도 공개적으로 박근혜 복당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그런데 지금 조원진하고 황교안하고 스탠스가 다르단 말입니다. 황교안 이 새끼가 문제야. 이 새끼가 문제라니까. 결국 MB가 문제야. MB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중동 이런 애들 문제라. 박근혜 탄핵 때 그 주역들인 김무성, 유승민을 확실하게 제명하지 못하고 대충 끌어들여서 함께한 것이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때 황교안 씨발 새끼가 그 보수 대통합을 할 때 김무성, 유승민을 받으면 안 됐었다고. 그 김무성, 유승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난장이 난 거고, 그때 김무성, 유승민하고 같이 당을 못하겠다 해서 조원진이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복당도 못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서청원도 다시 들어왔고 이정현도 다시 들어왔고 최경환도 다시 들어왔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MB계를 쫓아내고 친박계를 다시 당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정치에도 인과응보, 사필규정,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당이야. 한동훈, 재면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신상필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인과응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필규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배신자들이 축출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복당시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파성이라는 겁니다. 네. 당파성은 수많은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복당시켜서 당파성을 세우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당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복당되는 거예요. 쉬운 일을 해서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쉬운 일을 안 하면서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조선일보하고 아삼육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이재명박이라고. 야,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손잡아야 되겠어? 이명박하고 손잡아야지. 그 계획의 일환의 전환길이 장기말인 거야. 장기말. 박근혜, 이명박 네. 누가 보수의 정통인가 하는 게 지금 핵심 질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에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하고 손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이명박밖에 없었어요. 당에. 친박계는 다 쫓겨나서 당에 와서 누가 일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려고 보니까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MB계야. 유라이트는 NL의 일부 지파입니다. 유라이트 자체가 민주당 쪽이에요. 유라이트 자체가 좌파 사회주의자예요. 걔들이 이명박하고 손을 잡아갖고 정권을 먹어갖고 국민의힘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네. 이 당의 정통성이 없고 보수 냄새가 안 나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라이트 출발은 NL에서 출발한다. NL은 1980년대 중반 성립된 운동권의 민족주의 정파다. 남북통일.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분단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NL이고, NL은 우리나라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에 종속된 민족 모순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하고 결탁되냐면 중국하고 결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중국 배터리 빨고 중국 전기차 빠는 거라고. 뿌리 깊은 반미 감정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나라를 파느니 중국한테 팔자 이렇게 된다고. 걔들은 미제를 몰아내야 근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고 얘들이 만든 게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국. 안미 경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라이트에서 나온 거라고. 이승만 대통령을 복권하는 거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건국하는데 힘을 합쳤던 친일파를 복권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친일파는 씹새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라이트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친일파를 숭상하는 거야. 그래서 김구를 까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극우라고 몰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된다. 이완용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게 임시정부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통을 갖고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써 있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결국 미군이 와서 해방시켜준 거니까 독립운동한 거 다 헛거였어. 나는 게 유라이트 사감이잖아요. 그걸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겠냐고. 그거는 고립되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식민지를 근대화를 시켰기 때문에 네. 조선 총독부 만만세. 조선 총독부가 만만세 돼야지 조선 총독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자기는 아버지들이 복권이 되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세력을 넓혀 나갔다. 이명박이 별로 당내 세력이 없었어요. 그때 그 세력화를 해준 게 유라이트였다고요. 중간고리 역할 해준 게 조중동이라는 거. 그렇게 유라이트는 친이계가 됐다. 그러니까 걔들이 태생적으로 기회주의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당이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들로 똘똘 뭉친 그런 정당이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친일파하고 뭐 일본 총독을 숭상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걸 막 주입식으로 막 공부를 시키는 거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이계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와해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남은 것은 차기 정권 대선 후보로 누구를 앉힐 것이냐는 것이었다. 뉴라이트 즉 친이계에서 가장 좋은 후보가 발견됐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예. 검찰총장 출신이면서 정치적 세력이 없기 때문에 유라이트 즉 친이계는 정치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윤 대통령 역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검찰 세력이 포진하면서 친이계가 다소 활동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좁았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친이계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나 검찰 출신 모두 정치적 리더십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면서 점차 유라이트 즉 친이계가 정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인사에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막 관여한 거고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주위에 검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검사를 법무부 장관 시켰더만은 그 새끼가 그 난장을 친 거고 그리고 이제 장재원한테 믿고 맡겼는데 그 새끼가 그 난장을 쳐갖고 이상한 새끼들을 막 행정부 막 이렇게 막 꽂아두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보수 경제 유튜버는 슈카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 편 사람이 없었어. 유라이트에 포위돼 있었고요. 그리고 유라이트가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